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 트랙 교수 박성원이에요. 오늘부터 5차시 동안 저와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또 사회화하는 전 과정이 담겨 있어요. 호미, 고미 캐릭터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학습 목표. 캡스톤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캡스톤 디자인 유형은 어떤 건지 살펴보아요. 허는 교수님, 캡스톤 디자인이 무엇일까요? 캡스톤 디자인이라면 모자를 디자인하는 건가요? 저는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 스톤이 들어가니까 돌로 뭘 만드는 게 아닐까요? 후후, 호미 학생과 고미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이란 용어를 처음 듣죠? 우리 같이 캡스톤 디자인이 뭔지 알아볼까요? 네, 교수님.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기 전에 준비 운동 차원으로 영상 하나를 보고 갈게요.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작품을 우리 함께 감상해 봅시다. 캡스톤 디자인은 처음에는 공학 계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직접 부딪혀 보고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고안된 거예요. 고학년 학생들이 분야별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학생 스스로가 설계부터 제작 그리고 평가까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업적 또는 성취를 뜻하는 캡스톤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런데 공학 계열 캡스톤 디자인이 어떻게 비공학 계열 캡스톤 디자인으로 확장된 걸까요? 또 디자인 계열 캡스톤 디자인은 왜 필요하게 된 걸까요? 캡스톤 디자인은 정부에서 학생 취업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인 링크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 일환 중 하나로 캡스톤 디자인, 즉 창의적 종합 설계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초기에는 공학 계열 학생들만 위해서 캡스톤 디자인이 운영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비공학 계열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디자인 계열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열별 융복합이 가능한 분야죠. 게다가 디자인 계열은 대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요. 스스로 설계부터 제작, 평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답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 현장 적응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도 디자인 계열과 관련성이 매우 높아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디자인 계열 캡스톤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논문과 통계 자료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캡스톤 디자인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양한 분야 간의 소통과 재능의 공유가 중점이 되는 교육이에요.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면서 어려운 과제 설계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랍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다른 이름이 창의적 종합 설계인 것도 이해가 되죠? 화면에서 보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1년도 산업디자인 통계를 보면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내용으로 디자인 관련 실무가 매우 높은 투표를 받았어요. 공학이 아닌 다른 계열에서도 캡스톤 디자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증거죠. (2012년에) 이르러서야 비공학 계열에도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계열 학생들도 창업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실무 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등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계열 캡스톤 디자인의 목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디자인 계열 캡스톤 디자인도 공학 계열과 마찬가지로 실무 중심형 교육으로 운영되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융복합 지식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시제품의 구조와 기술의 이해를 통해서 현장 적응력도 같이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과제에서 제작한 시제품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해 학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요. 팀워크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캡스톤 디자인의 목표 중 하나랍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원래 공학 계열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교육이라고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캡스톤 디자인의 틀이 공대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인문 계열이나 디자인 계열이 캡스톤 디자인을 접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번 강의를 통해 디자인 계열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을 어떻게 이루어가면 될지 함께 알아가도록 해요. 자, 이제 캡스톤 디자인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캡스톤 디자인의 운영 체계를 통해 캡스톤 디자인 유형도 같이 알아보아요. 캡스톤 디자인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목형, 두 번째는 과제형이에요. 두 유형 모두 일반형, 심화형, 대학원형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목형을 보면 일반형의 학과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심화형의 스마트 디자인 랩이 있어요. 학과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기존에 있는 교과목에서 실험 및 실습비를 지원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학생들이 학과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토대로 산업체 또는 공공에 있어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심화 과정으로 스마트 디자인 랩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과제형 캡스톤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과제형 캡스톤 디자인은 일반형으로 학생 창작 설계형, 작품형, 기업 참여형,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나뉘어요. 심화형으로는 스코프가, 대학원에는 MOT 연계형이 있답니다. 학생 창작 설계형과 작품형은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진행하는 유형이에요. 기업 참여형도 동일하지만 이 유형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게 돼요. 다음으로 심화형을 보면 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겐 생소한 거죠? 스코프는 산업 공동 기술 개발 과제라는 건데 대학과 지역 및 가족 기업이 산업 공동 과제를 수행해서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는 유형을 말해요. 과제형 캡스톤 디자인은 대학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대학원형으로 모트 연계형이 있는데
학생들이 속해 있는 기업의 CEO와 논의를 해서 회사의 현안건을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교수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기업과 사회와 4차 산업과 함께 과제를 진행하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대학교에서 하는 과제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캡스톤 디자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 과제랑은 다른 교육이에요. 대학 수업은 교수님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학습 동기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죠. 학습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개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문제 해결 방안을 과제로 제안하는 게 보편적인 대학 수업이랍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이러한 대학 수업과는 시작부터 다른데요. 과제형 캡스톤 디자인의 경우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던 것, 내가 제품을 경험하면서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작은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답니다. 누군가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 또한 스스로 해낸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기업 참여형 캡스톤 디자인이라면 산업체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탐구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 문제를 찾고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은 동일해요. 대학 과제는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죠. 이 점 또한 캡스톤 디자인과 다른데요.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학생들이 달성한 과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받고 실제로 학생들의 과제로 특허를 받거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어요. 게다가 캡스톤 디자인 과제물을 경진대회에 선보여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제를 알리고 나아가 이걸로 창업이나 상설 전시 및 판매도 가능하답니다. 더 자세한 건 후에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한 과제들 나 혼자 해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캡스톤 디자인은 팀 활동이에요. 같은 학과 학생들과 팀을 만드는 걸 기본형 팀이라고 불러요. 다른 학과 학생들과 함께 팀을 만들면 융합형 팀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면 기본형 팀이 되겠죠? 전자공학과 학생과 애니메이션과 학생의 팀을 만들면 융합형 팀이 되는 거예요. 과제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주제의 해결 방안이 복합적이어서 융합형으로 팀을 구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문제를 정하고 팀을 구성하면 기본형으로 할지 융합형으로 할지 틀이 잡히겠죠. 학생들이 가진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책임을 공유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팀 구성은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하답니다. 실제로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할 때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실력에 비해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대학교 과제를 할 때 많이 겪어본 일일 거예요. 다양한 주제의 과제를 소화할 수 있고 구성원들끼리 서로서로 도울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는 게 무척 중요하답니다. 나에게 맞는 캡스톤 디자인 유형을 선택하고 적합한 팀을 구성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캡스톤 디자인 과제를 수행해 볼 차례예요. 캡스톤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아요.
먼저 큰 틀을 보고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디자인 계열의 캡스톤 디자인 진행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도출하고 계획을 작성하는 도입 단계,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는 실행 단계,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제품을 평가하는 평가 단계로 나뉘어요. 우선 도입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해요. 다양한 문제를 선정해 그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를 조사하죠. 자료 조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문헌이나 사례를 다양하게 조사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표도 이때 같이 작성해요.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디자인 및 설계 도면을 작성해요. 설계 도면을 토대로 시제품을 제작하면 평가 단계로 넘어가요. 평가 단계에서는 만든 결과물을 제출하고 종합 평가를 해요. 평가가 끝나면 캡스톤 디자인 과제도 마무리되고 경진 대회에 참여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프레임워크를 디자인 계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수행된 캡스톤 디자인 과제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굿 디자인 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에서 선정된 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디자인 사례인데요. 이 캡스톤 디자인 과제는 공모전 수상에서 그치지 않고 수업 결과물에 대한 개량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출원을 학생 공동 명의로 출원 신청을 해서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했어요. 뿐만 아니라 디자인한 과제를 실제 장소에 설치해서 그 실용성을 확인해 보는 기회도 가져보았답니다. 두 번째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해외 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 수상한 애니메이션 은원교의 사례예요. 은원교는 OSMU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인데요. 캡스톤 디자인 과제인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활동을 그치지 않고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아트북 제작과 애니메이션 홍보를 위한 스티커, 메모지, 명함 등의 다양한 상품을 함께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최대로 높인 사례랍니다.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례예요. 이 팀은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만든 융합형 팀이에요. 현재 IT 산업에서는 각기 다른 디자인 결과물을 원하지 않고 다양한 기술이 하나로 융합된 최적의 디자인을 원하죠. 이 과제는 이러한 현재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반영한 캡스톤 디자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공학 계열뿐만 아니라 디자인 계열에서도 우수한 사례가 다양하게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캡스톤 디자인의 결과만 좋게 나온 걸까요? 학생들도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만족했을지 같이 살펴봐요. 화면처럼 학생과 기업체, 지원기관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어요. 그 결과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나왔죠. 그 중에서는 창의성과 책임감, 실무 경험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답니다. 캡스톤 디자인 개념과 맞물리는 결과가 나온 셈이죠. 오늘은 캡스톤 디자인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고미 학생과 호미 학생 모두 이해됐나요? 네, 교수님. 저도 캡스톤 디자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지? 문제를 정의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후후,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해요. 좋아요. 학습 정리 1. 캡스톤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캡스톤 디자인이란 처음에는 공학 계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부딪혀보고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면서 어려운 과제 설계를 기회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의적 종합 설계라고 부른다. 2012년에 이르러서야 비공학 계열에서도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도입되었다. 디자인 계열 학생들도 창업 및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의성, 실무 능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등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디자인 계열 캡스톤 디자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실무 중심형 교육 2. 창의적 아이디어 및 융복합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시제품을 디자인 3. 시제품의 구조와 기술을 이해, 현장 적응력 상향 4. 시제품의 지식재산권 창출로 개인의 역량 강화, 취업 경쟁력 상승 5. 팀워크를 통한 창업 활성화 캡스톤 디자인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캡스톤 디자인 유형은 크게 교과목형, 과제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일반형, 심화형, 대학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3) 팀 구성은 어떻게 할까요? 캡스톤 디자인은 팀 활동이다. 같은 학과 학생들로 팀을 구성하면 기본형 팀이다. 다른 학과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면 융합형 팀이다.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주제의 해결 방안이 복합적이다. 따라서 융합형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4. 캡스톤 디자인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캡스톤 디자인은 도입, 실행, 평가 단계로 진행된다. 도입 단계,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표를 작성한다. 실행 단계, 팀별 주제에 대한 기술을 연구한다. 디자인 및 설계 도면을 작성한다. 시제품을 제작한다. 평가 단계, 결과물을 정리하고 제출한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디자인 및 시제품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행한다. 5. 디자인 계열 캡스톤 디자인 사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굿 디자인상을 수상하고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 선정된 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디자인 사례.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해외 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 수상한 애니메이션 은원규. 융합형 팀으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례.